네,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.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왜 그런 건지 또 앞으로 밝혀야 할 쟁점들은 뭔지 법조팀 최영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최 기자,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씨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3억 원씩 9억 원 받았다는 게 이 사건 개요인데 일단 한만호 씨가 비자금 9억 원 조성한 건 사실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한 씨가 회사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가지고 9억 원의 비자금을 맞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문제는 이 돈이 모두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갔느냐는 점인데요. 검찰은 9억 원이 전부 전달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네. 한 씨는 한 전 총리 측근인 김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줬고 나머지 6억 원은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팽팽히 맞섰었습니다. 네. 그래서 9억 원 가운데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5명 유죄를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먼저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의 행방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습니다. 한 씨가 1차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에게 전세 자금으로 쓰인 적이 확인이 됐고요. 네. 그리고 한 전 총리의 측근 김 씨가 나중에 2억 원을 한만호 씨한테 돌려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씨의 통화 기록도 나왔고요. 네. 그래서 한 전 총리는 모르는 돈이라고 부인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사실상 한 전 총리가 한 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이다.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. 네. 하지만 나머지 6억 원의 행방은 이런 구체적인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. 네. 네, 이 한만호 씨는 검찰이 회유를 해서 거짓 진술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? 네,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이나 또 재조사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. 네. 대법원 소수 의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. 네. 판결문에는 한만호 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한 씨가 일단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검사가 이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는 지적을 했었고요. 네. 또 그럼에도 한 씨가 진술을 바꿨다면 원래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. 네. 설령 이 검찰 수사에서 뭐 부적절한 회유 같은 게 있었다고 해도 한만호 씨는 이미 돌아가셨고요. 입증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, 이제?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. 당시 한 씨 관련 인물들도 여러 검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. 네. 특히 검찰은 당시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자 한 씨의 구치소 동료들을 추가로 추가 증인으로 내세웠는데요. 이들은 재판에서 한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자신들에게 털어놨다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줬었습니다. 네. 이들의 증언은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는 한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고 또 결국 한 전 총리의 유죄로 이어졌습니다. 따라서 한 씨와 한 전 총리의 운명을 가른 이들의 증언이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최영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